안녕하세요. 리포트 읽어주는 연구원 아나운서 문혜련입니다. 3월 FOMC 회의 결과 발표 이후 자산시장이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를 동결했는데 왜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는지 오늘은 그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대신증권 자산리서치부 이경민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최근에 비둘기 연준, 비둘기 패드를 주제로 연이어서 리포트를 발간을 하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봤더니 미국의 통화 정책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비둘기 연준, 긍정적인 의미 아닌가요? 맞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전체적으로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강경한 대응을 하는 쪽을 매파라고 많이 말하고요. 완화적이고 온건한 성향을 보이는 쪽을 비둘기파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3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의 결정,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하고 2019년 금리도 동결한다라는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자산 축소, 그동안 쌓아놨던 자산을 줄이는 과정도 9월에는 종료할 거다. 더 이상 자산을 줄이는, 긴축을 하는 흐름들은 멈출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뿐만 아니라 국내외 증권사 그리고 IB들도 비둘기 패드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들어봤더니 비둘기 연준, 통화 완화적인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발표 이후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아마도 연준이 통화정책 자체로는 굉장히 완화적인 스탠스, 온건한 스탠스를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면에 숨어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고요. 무엇보다도 2020년 GDP 성장률 전망을 1.9로 내렸습니다. 1.9로 내렸다는 의미는 미국도 잠재 성장률, 미국이 투입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투입했을 때 이 정도 성장은 나올 수 있다라는 GDP 성장률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시그널을 던져줬거든요. 따라서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짐에 따라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한다라는 시그널을 던져주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통화정책 자체는 굉장히 비둘기파적이었지만 경기는 부정적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이 자리를 잡게 되었고 경제지표가 조금만 안 좋게 나오면은 시장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까지 유입되는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3월에서 이 금리 동결 결정이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2019년 연간 전망을 하면서 생각을 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드리겠는데요. 2019년 대신증권은 연간 전망대를 내면서 코스피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는 상반기엔 좀 좋을 수 있지만 하반기에는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상고 하저 패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전망을 한 여러 가지 원인들, 근거들 중에 하나가 통화정책, 그러니까 특히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인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망했을 때는 상반기 중에는 연준이 금리는 인상을 할 수 있지만 금리 인상 속도나 강도는 점차 완화될 거야, 빠르게 가져가지 않을 거야 라는 스탠스를 던져주게 된다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도 잡아주고 통화정책도 굉장히 완화적으로 간다라는 기대심리를 높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상반기 중에 글로벌 증시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하반기에는 연준이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시그널을 던져주게 되면 통화정책이 굉장히 완화적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기대감보다는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좀 더 커질 수 있다고 봐서 저희가 상고 하저 패턴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3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의 결정은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어 라는 시그널을 던져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연구원님,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는 걸 멈추면 이 점이 달러가 약세가 될 것이고, 이 달러 약세는 신흥국 증시에는 긍정적인 의미로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연준의 스탠스만 본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달러가 약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기도 더 좋아지긴 어렵다. 통화 정책은 더 완화적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스탠스 보여줘서 달러 약세 유의는 됩니다. 그렇지만 달러는 혼자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달러 인덱스도 주요 6개 통화와의 상대 가치를 평가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유럽의 유로화 그리고 영국의 파운드화가 70%를 차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 혼자만의 흐름보다는 미국과 영국, 미국과 유럽 둘 간의 격차,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 성장률 격차 그리고 통화정책 격차가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달러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연준 의장,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을 보면 미국은 그래도 괜찮지만 중국, 유럽의 경기가 불안하고 브렉시트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을 지켜보자 라는 톤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도 경기가 둔화되는데 이보다 중국, 유럽, 영국의 이슈들이 좀 부담스럽다라는 톤을 내비쳤거든요. 실제로 본다면 최근 유럽의 GDP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게 하향 조정되고 그로 인해서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과 유럽 간의 경제 성장률 차이가 더 벌어진다, 더 확대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준은 기준금리를 올리던 걸 동결하는 건데 그러니까 유럽의 통화 정책은 금리를 계속적으로 동결을 해왔고요. 최근 그동안 유동성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는 것을 멈췄는데 다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통화 정책은 긴축에서 중립으로 가는데 ECB는 중립에서 더 완화적으로 가는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경제 성장률 차이라든지 통화 정책 차이가 지금보다도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달러 강세가 좀 더 가능성이 높고 확률적으로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시장 컨센서스는 문혜련 아나운서가 말씀하셨듯이 달러는 약해지고 신흥통화는 강해지고 그로 인해서 신흥국 증시는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전망하기로는 단순하게 달러를 이렇게 보기보다는 유럽, 중국, 상대 국가들과의 차이를 본다면 하반기에는 달러 약세보다 강세 압력이 좀 커질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원님,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좀 말씀드리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보다 더 좋아지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까지도 경기에 대한 불안심을 좀 높인 상황이고 유럽은 최근 1% 성장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가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시장이 안도하기보다는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을 더 높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안전한 자산 쪽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한 자산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달러, 채권, 금이 있겠죠. 지금 당장 달러, 채권, 금을 사자라는 것보다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왔다 갔다 등락을 보일 때 이쪽 자산, 안전한 자산 쪽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게 아마 6개월, 길게 봤을 때 1년 정도의 투자 시기를 봤을 때는 좀 더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니까 점진적으로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려가라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이 리포트 읽어주는 연구원, 오늘은 비둘기 연준, 이로 인한 통화정책과 또 그로 인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리포트 읽어주는 연구원, 저희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